분들하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 후드티 이런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송 나올 때는 이런 티 잘 안 입습니다만, 사실 집에 있을 때 이런 거 되게 잘 입고 다녀요. 뭐, 이런 옷 잘 입으면 젊어 보인다 그러고, 잘못 입으면, 그 부산 표현으로 여럽다 그러죠.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하고 껄끄럽게 느껴진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게 여럽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요즘 제가 이런 옷을 못 입고 다니겠어. 한동훈이 때문에. 아씨. 이건 내가 잘 입는 옷인데, 걔가 괜히, 아우씨. 짜증나요. 자, 국민이 이긴다님, 김남국을 깠던 권지웅. 김남국 까는 정도가 아니라, 김남국을 되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엄청 김남국을 욕을 했죠. 그리고 얘는 적폐 편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험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죠. 이런 자가 과연 경선에 나올 자격이나 있는지 참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 참 경선이 이런 면에서는 공정하구나. 얼마나 공정하면 이런 놈들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김진현님, 모두 힘 합쳐서 친일 청산 갑시다 라고 하셨고요. 세바시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믿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커피콩콩님, 신규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로컬푸드 효연재님, 경기도 연천 이직들 참교육이 필요해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추나님,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국민의힘은 저질의 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친일의 힘, 망언의 힘, 국민의힘은 저질의 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네들 보면은 정말 쟤들이 정당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오는 말 수준을 보면은 적폐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적폐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적폐가 그나마 좀 부끄러움을 알고 그나마 한계, 금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수준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적폐들이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놓고 독재, 군사 독재를 찬양한다거나 또는 대놓고 5.18을 비하한다거나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비하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이런 걸 보고 자학사관이라 그러죠. 독립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인데 그것을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폄훼하거나 또는 일제의 피해를 입었던 강제징용 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더군다나 이들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친일을 하고 있고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재를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힘당, 이 적폐 세력의 본산 국힘당은 말 그대로 저질이죠. 존재 자체가 저질입니다. 워낙에 존재 자체가 저질이다 보니 언행조차도 저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저질의 힘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유튜브 한 게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첫 번째 저질의 힘의 첫 번째는 도태우라는 자입니다. 도태우는요, 박근혜의 보현호인이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자원에서 박근혜 변호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이 자는 뭐라 그런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사 독재라는 건 없어져야 된대. 그런 말이 없어져야 된대. 군사 독재라는 건 없었대. 군사 독재가 없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낮은 단계의 법치래. 군사 독재가 낮은 단계의 법치라고? 낮은 단계의 법치라고? 자, 그러면서 당시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대. 군사 독재 때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해?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 에?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데 해직을 당하나?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감옥에 가나? 바른 말 했다고 감옥에 가나? 이런 놈은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런 놈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보도는, 이런 식의 발언은요, 만약에 독일이었다면 감옥 갈 일입니다. 독일에서는요, 독재 정권을 찬양하거나 유태인 대량 학살 사건을 부인하거나 히틀러를 찬양하면 그 즉시 감옥에 갑니다. 1인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민간인 대량 학살을 미화하거나 은폐하는 그 시도 자체를 범죄 행위로 봅니다. 도태우처럼 군부 독재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법치? 그게 법치야? 그럼 북한도 그럼 낮은 단계의 법치야. 얼마나 누가 더 낫나? 김일성이 더 낫나? 전두환이 더 낫나? 비교는 해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 똑같은 놈들이지. 낮은 단계의 법치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은 단계의 법치? 야, 이런 애는 법치가 없어지는 상황을 한번 맛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좋아. 그러면, 그래, 군사 독재를 낮은 단계의 법치라고 했다 쳐. 그러면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낮은 단계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왜 군사 독재를 찬양하면서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왜 전두환 노태우를 그렇게 찬양하지? 전두환 노태우가 낮은 단계든 뭐든 간에, 예, 군사 독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낮은 단계였으면 그 낮은 단계를 찬양할 필요는 없잖아. 원래 그보다 높았는데. 자, 이런 놈을 국힘당은 떡하니 뭘 했다고? 예, 공천을 줘놨습니다. 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정말 이런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었느냐?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거기에는 북한 5.18과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아주 망언이니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도변호사는 또 다른 기고글에선 5.18 사망자 수 2,000명 아니라 200명 이하. 네. 이게 제가 준비한 화면하고 조금 다른 화면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정리가 된 화면을, 편집이 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편집이 안 된 화면이 남아 있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 편집이 잘 돼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제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집이 된 화면이 있는지, 예. 예. 이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예. 화면이 엉뚱한 데 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자료를 다시 한번, 뭐 보셨으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죠. 뭐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좀 제대로 된 자료가 되어 있었으면 좀 잘 다시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자료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셨죠? 군부 독재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다.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대한민국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런 자들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가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도른 거죠, 이쯤 되면은.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력이 있었고 헌법 자체를 폐기하지 않았고 복수 정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가 있었대. 그러면 카다피니 뭐 이런 애들도 다 민주 국가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 합니다. 자, 내용이 이래요.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쪽인 사람들이 독버섯을 퍼뜨리고 있다가 탄핵 정변을 일으켰다. 참.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독재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굉장히 얕은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장기 집권이 독재일 가능성이 높죠. 장기 집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5년이면 다 갈아치우는데 장기 집권을 했으면 그거 당연히 독재지. 예? 장기 집권이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해? 어디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죠? 변호사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한다고? 우리나라 법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법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배웠다는 놈이 할 수가 있죠?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식의 개소리를 했는데 국힘당에서는 괜찮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대. 특별한 문제가 없대.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런 말 한 사람은 국기문란입니다. 자,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박정희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하고는 별개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가 임명을 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가 임명했다고. 그랬으면 옆에서 누가 뭘 하든가 말든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언론의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감옥 가는 사람이 나왔니? 자, 도대체 기가 차서. 자, 이렇게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독일 같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진짜 감옥에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준다고요? 그래 놓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자, 제가 볼 때 이 도태웅 가는 사람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다가 반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요약하면 반헌법적인 사람이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대구 5.18은 학살이 아니대. 그러면서 북한이 개입했는지 이걸 재조사해야 된대. 그러면서 당당하면은 재조사 받으라고. 아이씨 진짜 확 그냥. 당당하면 그러면 그 김건희도 그러면 조사 받아. 당당한데 왜 조사를 안 받아? 당당하다며. 자, 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일본의 완벽한 이웃이길 요구하면 안 된다. 허점 하나 있다고 해집는 것은 미성숙이다. 일본한테 우리가 언제 완벽한 이웃을 요구를 했어요? 언제 완벽한 이웃을 요구를 했어요? 남의 나라 독도 지네 땅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라. 이게 완벽한 이웃을 요구한 겁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도태우라는 애는 뭐야 이거? 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똥이 들어찼기 때문에, 아니 일본 귀신이 들어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국이고요. 반민주입니다. 매국과 반민주를 합치면 반헌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준다고? 와. 자, 이런 놈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저질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저질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 저질의 힘은 또 있습니다. 자, 성일종이라는 놈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일본의 작은 도시인 하키에 있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장학금을 요청했는데, 자, 이 지역 정부에서 장학금을 줄 여력이 안 되자, 아니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장학금을 담당하는 재정국장이 금고문을 슬쩍 열어놓은 채 나가버렸다. 자, 그래서 청년들은 그 금고무에 있던 금괴를 가지고 나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더라.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금고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터이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랬대. 굳이 예를 드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듭니까? 참, 기가 차는 노릇이죠. 이래놓고도 이 성일종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된다면 그것은 열등의식이다. 참. 야, 이 미친놈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럼 북한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는 건가요? 예? 열등의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 북한에서 이런 걸 잘한대. 이런 말 하면 요즘 괜히 욕먹죠. 친북이니 어쩌더니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북한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건가요? 자, 김일성을 좋게 언급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일성에 대한 열등의식을 말하는 건가요? 참, 기가 차죠. 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중에 가장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 게 보천보 전투라고 하잖아요. 자, 보천보 전투 그 얘기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요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막 그럽니다. 예. 자, 그럼 그거는 김일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발현된 건가요? 참, 얼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걸 보고 뻔뻔스러움이라고 하죠. 자신이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억지 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니들이 열등한 거야. 이런 어거지도 참, 이런 어거지가 글쎄, 초딩들한테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쓰는 방법이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은 참 제가 저질의 힘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얘들 하는 짓, 진짜 저질스러운 얘기가 이 다음부터 나오죠. 자, 얘입니다. 나 이름도 말하기 싫어. 내가 웬만하면 다 했다는 얘기 이렇게 좀 읽어 드리고 싶은데 진짜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떠듭니다. 이런 말 떠드는 애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후보예요. 부산이니까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하죠. 자,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얘 3단 고음 여가수가 어쩌고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뭘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해소해준다, 치료해준다. 이런 희한한 웹소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3단 고음하니까 다들 아이유 이렇게 사람 되게 발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상상이다라는 식으로, 상상은 자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굴었었죠. 야, 근데 제가 그 인용된 부분을 봤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화장실 포르노더라고요. 화장실 포르노. 여전히 뭐라 그러죠?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아직까지 그 시기를 벗어나지 못한 애 어른의 정말 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글들이 마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기자 회패들은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네.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누군가가 했다면 살아남기나 했을까요? 누구 말 맞다나 마늘 다져지듯이 곱게 다져지지 않았을까요? 진짜 뼈 하나 추리기 힘들 정도로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쇄골 표풍이란 얘기를 합디다. 뼈를 빻아서 바람에 날린다. 쇄골 표풍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쇄골 표풍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네? 야, 저 이제 이 말하기도 싫어요. 이런 걸 보고 저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저질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고 있고 이런 애가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자, 야, 이게 나 진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보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러니? 어떻게 애가 저럴까? 아직까지도 저런 식의 말장난으로 정치를 하려고 할까? 쟤는 너는 여전히 앞으로도 마이너스 3선이야. 이렇게 비꼬고 그랬었는데 더 저질이 돼가는 거죠. 이런 저질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저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가 저질이 딱 수준이 그 수준이야.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 뭔 줄 아십니까? 신발주라 그러잖아. 양말주인가 신발주인가 그거래잖아. 양말주, 신발주 그런 거 포함하시는 자가 되다 보니 딱 그 수준에 맞는 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질의 힘이라고 할 밖에. 자, 이 저질의 힘 지금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얘들 두들겨 패지는 않아. 다른 때 같았으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벌써 사설 나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욕하는 칼럼 지금 수두룩하게 쌓였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칼럼 한 장 안 쓰대? 상관없다는 건가? 그래 놓고 지금 뭐 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죠. 자, 심지어 얘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물병원 폭파시켜버리고 싶대.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대. 정상 아니죠. 제가 또 말을 못하겠어요. 정상이 아니란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이 정상이 아닌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대. 국회의원 공천을 줬어.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산에 줬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상해졌어요.
이거는 제가 비판을 하고 뭐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맞네 그러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는 일들인데 이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만약에 민주당 쪽 사람이 이런 기사를 이런 거를 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조중동 얘네들은 벌써 뭐 사설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졸라게 까고 있을 거야. 어? 자, 몇 년 전에 제가 검사가 그 여기자 좋아해가지고 정보 흘렸다. 요 한마디 했다고, 예, 제 욕하는 사설이 12개인가 14개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뭔데? 이게 인간입니까? 이러고도 언론이냐고요. 이러고도 언론의 자유를 떠벌릴 자격이나 있나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제에 부역한 대한메일의 기자처럼 히틀러에 부역한 BC 괴뢰정부의 공무원처럼 딱 학살당해야 될 사람들, 숙청당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 예. 처형당해야 될 사람 아닌가? 참. 근데 이런 사람을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화 같은 날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국이 됐나요? 자, 이러는 놈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찍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찍 갖고 어지간히 지금 물고 뜯고 하고 있어요. 이찍이 뭐 어때서? 이찍이 뭐 욕이에요? 아니 뭐 비난이 담겨 있어요? 이찍 2번 찍은 애들이라고. 2번 찍은 애들이라고. 이게 뭐 잘못됐어요? 이게 줄임말이지. 이게 무슨 멸칭이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아냥이나 조롱 아니잖아요. 줄임말이잖아, 줄임말. 근데 이거를 조롱이라면서 막 비난하고 있어. 지들은 이틀 막 하는,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입을 틀어막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보고 뭐라고? 뭐라고? 2번 찍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냐고 이러고 있어. 아니 그러면 니들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는 사람은 국민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들 입틀막 하는데? 에? 어따 대고 지금 개소리냐고요. 자, 이런 행동은 국힘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말실수, 이른바 설화를 어떻게든 간에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들의 잘못을.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여기 충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장해찬, 성일종, 도태우 이런 놈들이 입으로 싸질러대는 똥을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이재명을 희생양 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앞장서는 게 언론이고요. 이들이 과연 글쎄 언론 솔직히 난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도 인간이냐? 아니 니들도 밥 먹고 사냐? 니들은 벌레 밥 먹고 살지 않냐? 라고 제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게, 같은 인두껍을 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제일 더러운 짓 하는 거는요, 각 회사에 이런 상황을 쳐다보고도 그런 줄 안 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아니, 무서워서? 아니, 지들도 생각이 똑같거든. 지들도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비판을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 갖고 있다는 사람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면은 극우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극우, 약간 또라이 같은 극우, 제가 말합니다. 예, 일베의 원형이 거기에 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베의 원형 같은 애들이 다 거기 있어요. 일베가 우리가 저기 뭐 얼라들, 애들, 아직 그 좀 부족한 애들, 걔들이 마치 이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인 애들이 아무거나 싸질러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싸질러 대는 그 개소리와 헛소리, 이 똥오줌 같은 그 발언들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네, 우리 사회에 이른바 배웠다는 사람들, 가졌다는 사람들, 방귀 깨나 낀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석에서 술 한잔 살짝 걸치면은 이건 말이야, 요즘 새끼들 말이야 이러면서 쏟아내는 얘기들이 마치 일베 게시판 같은 일간 베스트 게시판 같은 얘기를 해댑니다. 참. 그러니까 누가 이자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겠습니까? 안 써요. 지들하고 똑같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폐와 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계속 총질을 안으로 하고 있는 자들, 계속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떠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배신자죠. 이적행위인 겁니다. 수박은 이적행위가 아니고 그냥 배신자였어요. 우리가 솔직히 수박이라고 이 말을 멸칭이라고 지들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수박은 많이 봐준 표현 아닙니까? 니들은 간첩 새끼들이야. 밀정이야. 배신자야. 그쵸? 아휴, 참 답답하네요. 그쵸?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